자,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 도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속된 말로 빵 터진, 웃음이 터진 그 사연이 밝혀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냉랭했던 회담장이 화기애애하게 변하는 순간이었는데 어떤 사연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부터는 유근영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당시 상황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영상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그 북한의 도발이 대단히 개탄스럽고 또 우리를 격분시켰는데 그에 대해서 미국이 아주 단호하게 그렇게 대응을 잘해 주셨고. Well, thank you very much, and I'm very happy that you used the word deplorable. I was very interested in that word. I didn't tell them, I promise I did not tell them to use that word. That's been a very lucky word for me and many millions of people. 네, 되게 엄중했던 분위기가 갑자기 막 깔깔거리고 웃음소리가 막 터졌습니다. 개탄스럽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이 통역사가 이렇게 얘기를 번역을 했답니다. deplorabl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개탄스럽다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lamentable이라는 단어와 deplorable 나오는데 이 단어를 택한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웃음을 자아냈다. 어떤 의도가 있었던 걸까요? 아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그 단어를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통역하시는 분은 염두에 두고 디플로러블이라고 통역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 단어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단어거든요. 네. 그걸 이제 유근영 기자 설명해 주겠지만 네. 저는 그 전에 좀 정치적인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자꾸 북한과의 대화 이걸 강조하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그렇게 얘기했죠? 한국이 유화 정책을 한 걸 후회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뭔가 좀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의 강한 압박과 흐름과 좀 맞지 않는 네. 그런 거가 아닌가 걱정을 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개탄스러운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이제 북한에 대한 강한 압박에 동참하는 것이 굉장히 기분 좋다. 네. 이런 것을 표현한 정치적인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유근영 기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개탄스럽다라는 영어 표현, deplorable이라는 단어를 들어서 기분이 좋았던 이유는 이 단어 때문에 자신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기 때문이라면서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사실상 이 단어 때문에 승기를 잡았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네. 그리고 그 맞붙었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최근 회고록에서 네. 이 단어가 트럼프에게는 선물이었다. 네. 이렇게 회고할 정도로 굉장히 행운의 단어인데요. 그게 왜 그렇죠? 그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노동자 계층은 민주당을 지지하는데 네. 지난해 그 미국 대선에서는 백인 노동자층이 그 트럼프를 지지하는 좀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발끈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그 트럼프를 지지하는 절반 이상이 굉장히 개탄스러운 집단이다. 네. 이런 폭탄 발언을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이게 어떤 백인의 보수층의 결집을 이끄는 어떤 빌미를 제공을 해줬고 아하. 트럼프가 역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네. 자,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통역하시는 분의 센스가 상대국 정상의 기분을 좋게 했고 그 회담장 분위기 자체를 띄우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영어 잘하시는 분한테 다시 한번 물어봤더니 개탄스럽다라는 단어를 보통 deplorable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lamentable이라는 단어는 8대2 비율로 2비율로 적게 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의도가 없었을 수도 있지만 그 분위기를 좋게 하는 데는 충분히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핵심에 대해서 개탄스럽다는 표현을 여러 번 쓰신 거라는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요번에 가셔서 또 개탄스럽다는 표현을 썼고 그게 마침 또 디플로러블로 이렇게 번역되고 해서 아주 그 외교적으로 굉장히 덕을 보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이 통역하시는 통역관들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좀 궁금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의외로 이 정상회담이나 국제 외교 자리에서 동시 통역을 하는 분들이 나중에 그 자리 이후에 유명해진 분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예, 대표적으로 이제 박진 의원 같은 경우. 박진 의원도 동시 통역. 그렇죠. 원래는 이제 동시 통역사를 정식으로 한 분 아닌데 네.
워낙 영어를 영어의 달인이라고 볼수 제가 그 연설할 때 보면 아주 그 보통 미국의 네이티브 스피커가 하는 정도의 유머를 섞어서 영어를 하는 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김영삼 대통령 문민정부 5년 동안 계속 이제 통역을 했는데 네. 그때 1993년에 에이펙 회담에 갔을 때 클린턴 미국 당시 대통령이 네. 당시에 이제 와인을 가지고 네. 전체 토스트를 하면 건배를 하려고 했는데 와인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네. 딱 건배를 하려다가 와인이 준비가 안 됐네요. 그러니까 박진원 의원이 거기서 여기 생수가 마침 퍼시픽 워터예요. 그러니까 태평양 생수. 네. 그러니까 거기서 여기 태평양 생수가 있습니다. 네. 이 태평양 얼마나 큰 이름입니까? 네. 이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같이 물로써 건배를 했다고 할 정도로 재치가 있어야 되는데 네. 제가 이제 여소영 그 중국 관련해서는 이제 여소영 지금 과장이 있거든요. 네. 외교부에 이제 여소영 과장 같은 경우는 중국어를 대만에서 유학을 하고 왔는데 아주 중국어를 잘합니다. 그래가지고 네. 원자바오 총리가 있었을 때 같이 통역을 했는데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한국의 통역을 직접적으로 대놓고 중국어 어디서 배웠느냐. 네. 진짜 제가 본 사람 중에서 통역을 가장 잘한다. 이렇게 직접 칭찬을 할 정도로 아주 통역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소영 이 외교부 지금 직무연수 과장으로 있는데 이 통역을 할 때 어려운 점이 뭐가 있냐라고 물었더니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화장실을 마음대로 걸 수가 없다.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면 안 된다. 왜냐하면 정상들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화장실 가겠다고 자리를 비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 그리고 뛸 일이 많아서 굽이 높은 신발을 피하는 게 좋다. 그리고 튀는 색깔의 옷을 입는 것도 삼가해야 된다. 왜냐하면 정상들이 있는데 거기서 튀어 보이면 안 되니까 그림자처럼 보이지 않게 무채색의 옷을 입어야 된다. 통역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지도 요번에 제가 알았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소영 저 과장의 지금 옷 보세요. 네. 하얀색하고 검은색뿐이 없지 않습니까? 네. 누구도 거기에 주목을 끌지 않을 그런 옷을 입고 있다는 거고 네. 제가 물어보니까 어느 때는 하루 내내 자기 이 가방에다가 배가 고플 거에 대비해가지고 되게 이제 바나나를 가지고 다녔는데 어느 때는 바나나 한 개만으로 했다는 거예요. 한 개 먹고 계속 통역해서. 왜냐면은 점심시간 통역해야죠. 그 다음에 바로 또 대통령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또 가서 통역을 해야 되면 네. 점심시간에 밥을 주면서 통역을 하죠. 그 뒤에 살짝 뒤에서 통역을 해야 되죠. 아무것도 못 먹는데요. 네. 겨우 물만 조금씩 먹는 정도니까 네. 그런 것들도 훈련을 스스로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저기 유근영 기자 이 청와대 출입하니까 제가 하나 물을게요. 아까 디플로러블 단어를 써서 재치 있게 분위기를 띄웠던 그 통역관은 혹시 아는 분인가요? 어떤 분입니까? 제가 아직까지 친분은 없는데요.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그 외교 일선에서 경험이 많고 아. 또 저 단어를 아마도 준비했을 정도로 아. 굉장히 재치가 있는 분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외교부의 김종민 씨입니다. 그래요? 제가 워싱턴 특파원으로 3년 있을 때 같이 워싱턴 대사관에 지금 저분이요. 김종민 통역관이군요. 예. 지금 이 정부 들어서도 계속 아마 그 박근혜 대통령도 통역을 했었습니다. 네. 영어 실력이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네. 지금 정권이 바뀌어도 지금 통역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능력을 인정받은 만큼 그만큼 센스가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냉랭했던 정상회담 분위기를 한 단어로 화기애애하게 만들어줬던 통역관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에 북한은 또 한 번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 결정적인 한 방이 없을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뉴욕에서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죠. 회담 내용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 그 북한의 도발이 대단히 개탄스럽고 또 우리를 격분시켰는데 그에 대해서 미국이 아주 단호하게 그렇게 대응을 잘해 주셨고 trade and working on trade agreements, and we'll see how that all comes out. But much more importantly, frankly, than trade is the other aspect of our relationship that we're working with, and that has to do with North Korea. 자, 어제 회담에서 두 정상 북핵 대응에 대해서 긴밀한 논의를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합의된 내용이고 쟁점이 된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일단 군사적인 내용을 집중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양국이 합의했다고 밝힌 내용은 이제 군사적인 부분인데요. 네. 미국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전략 자산을 좀 더 한반도에
자주 순환 배치하는 네. 것에 합의를 했다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이 그 군사 무기들, 최첨단 군사 자산들을 한국에 파는 그런 문제도 네.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네. 미국이 굉장히 많은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로키드 마틴 같은 그 회사들이 바로 여러 곳에서 팔 수가 없어요. 그것은 미국 의회, 행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벌써 미국 의회도 동의를 하고 있고 그런 점이기 때문에 한국이 좀 더 많은 미국의 무기들을 이제 살 그런 가능성을 가지게 된 거죠. 자, 지금 한국이 미국의 최첨단 무기들을 추가로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고 했는데 주로 어떤 무기들이 더 추가로 사게 될 대상이 되는 무기들인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요. 이번에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출국할 때부터 핵추진 잠수함 보유 합의 여부가 논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 내용 당연히 핵추진 잠수함 얘기도 포함되는 걸로 봐야 될까요? 네, 어떻습니까? 포함은 되지만 미국에서는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사올 수가 없는 것이 네. 미국이 가진 그 잠수함들은 한 7,000톤, 8,000톤, 크면 뭐 18,000톤이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 맞지도 않고 너무 비쌉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한미 원자력 협정을 한 부분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개정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스마트 원전을 우리 3,000톤짜리 우리 잠수함에 이렇게 탑재를 해도 네.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그 방호벽을 설치를 해도 간에 네. 그다음에 그 소음을 줄여야 됩니다. 네네. 이게 굉장한 기술이기 때문에 소음 조절 기술 이런 거를 좀 팔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네.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이거는 미국한테 재전 미사일을 팔라 그랬더니 안 팔았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더 좋은 걸 사왔거든요. 네. 타워로서 사왔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한테 실력이 별로 없습니다. 네, 두 번째 장거리 공대지 유도 미사일은 우리가 실익이 별로 굳이 없어요. 사야 될 필요가 없군요. 타우러스가 있기 때문에. 270개나 사왔으니까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F-35A 스텔스 전투기 이걸 조기 도입하기로 결정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한 뭐 40대를 내년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가지고 들어오는데 저거는 뭐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계약이 끝난 거고. 네. 문제는 저 페이트리 미사일인데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페이트리 미사일을 페이트리 2를 페이트리 3로 현재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데 네. 그래봤자 최대 사거리가 고도가 한 20km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페이트리 3 MSE라고 해서 네. 사거리 40km짜리가 있는데 우리가 현재 굉장히 급하기 때문에 그런 걸 뭐 살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호크를 사기로 했는데 네. 미국이 거기에 있는 통신 감정 장치를 빼고 영상 장치만 우리한테 팔라고 그래요. 어허. 그럼 아니 일본한테는 감정 장치를 넣어주고 우리 중요한 옵션을 빼고 주겠다는데 네. 그러면 안 되죠. 그럼 그걸 넣어달라는 걸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호주한테 팔아놓고 한국에는 안 파는 게 있습니다. 네. 전자전기라고 해요. 전자전기. 네. 이걸 이제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형 FX기를 이제 개발하는데 A사 레이더를 우리한테 안 판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하, 그렇죠. 그래서 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 같은 거를 우리가 기술을 사오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일단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볼 텐데요. 하중대 국장님, 이게 핵추진 잠수함, 사실 이게 보유, 합의가 되더라도 중국이 굉장히 가만히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주변국들의 문제, 예민해지겠죠? 그렇죠. 저게 이제 사실은 핵 추진 잠수함 하니까 마치 핵무기를 탑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지만 핵무기 탑재 잠수함과 저거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저 핵무기를 탑재하는 게 아니고 바로 엔진만 디젤 엔진이 아니라 원자력 엔진으로 간다 그렇죠. 이런 얘기인데 저게 왜 중요하냐면은 왜 중국이 좀 혹시라도 반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저거는 원래는 강대국끼리 전체적으로 태평양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6개월 정도 잠수를 할 수 있으니까 계속 잠수를 할 수 있으니까 큰 전략적인 그런 일을 할 때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에 동해, 남해, 서해 사실은 저 잠수함들이 저런 핵 잠수함은 서해로는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워낙 저기가 수심이 낮아가지고 네네. 50m 정도뿐이 평균 수심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갈 수도 없고 동해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동해에서는 디젤 잠수함이 소음이 아주 낮습니다. 저 소음이 마치 돌아다니는 경운기라고 할 정도로 소음이 큰 거거든요. 네. 소음을 어떻게 줄이냐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그런 등등으로 볼 때 그냥 디젤 잠수함 3,000톤급 뭐 이런 것들로도 충분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지만은 어쨌든 앞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핵무기도 보유하고 뭐 전술핵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앞으로 장기적인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한다면은 도입을 검토하는 것도 개발을 하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이 이 순환 배치를 하겠다라고 합의한 내용들, 그러니까 전략 무기들이죠. F-22 랩터 전투기, 그리고 F-35B, 이 스텔스 전투기, 이게 말하자면 참수작전 내지는
서지컬 스트라이크를 할 때 아주 요긴하게 쓰이는 첫 번째 무기들이고 B-1B 전략 폭격기 이런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들을 순환 배치, 항시 한반도를 떠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거니까 북한의 숨통을 죄는 데는 군사적으로는 아주 효과적인 결과를 우리가 얻어왔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진해 기지나 네. 아니면 제주도 기지에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뭐 가끔 기항시킨다든가 아니면 항모도 일본에 갈 게 아니라 우리나라 이 군사 기지에 들어와서 하면은 우리 국방부장이 뭐랬습니까? 그 정방교도 안 받겠다. 공사줄 테니 그랬죠. 오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전략 무기를 우리 한국 땅에 이렇게 수시로 네. 항시 이렇게 배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군사적으로 북한의 숨통을 끊는 그런 방법들 한미 정상이 만나서 논의한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웃음을 자아냈다. 어떤 의도가 있었던 걸까요? 아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그 단어를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통역하시는 분은 염두에 두고 디플로러블이라고 통역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 단어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단어거든요. 네. 그걸 이제 유근영 기자 설명해 주겠지만 네. 저는 그 전에 좀 정치적인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자꾸 북한과의 대화 이걸 강조하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그렇게 얘기했죠? 한국이 유화 정책을 한 걸 후회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뭔가 좀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의 강한 압박과 흐름과 좀 맞지 않는 네. 그런 거가 아닌가 걱정을 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개탄스러운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이제 북한에 대한 강한 압박에 동참하는 것이 굉장히 기분 좋다. 네. 이런 것을 표현한 정치적인 표현일 수도 그렇군요. 유근영 기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개탄스럽다라는 영어 표현, 디플러러블이라는 단어를 들어서 기분이 좋았던 이유는 이 단어 때문에 자신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기 때문이라면서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사실상 이 단어 때문에 승기를 잡았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네. 그리고 그 맞붙었던 힐러리 네. 제가 이제 여소영 그 중국 관련해서는 이제 여소영 지금 과장이 있거든요. 네. 외교부에 이제 여소영 과장 같은 경우는 중국어를 대만에서 유학을 하고 왔는데 아주 중국어를 잘합니다. 그래가지고 네. 원자바오 총리가 있었을 때 같이 통역을 했는데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한국의 통역을 직접적으로 대놓고 중국어 어디서 배웠느냐. 네. 진짜 제가 본 사람 중에서 통역을 가장 잘한다. 이렇게 직접 칭찬을 할 정도로 아주 통역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소영 이 외교부 지금 직무연수 과장으로 있는데 이 통역을 할 때 어려운 점이 뭐가 있냐라고 물었더니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화장실을 마음대로 걸 수가 없다.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면 안 된다. 왜냐하면 정상들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화장실 가겠다고 자리를 비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 그리고 뛸 일이 많아서 굽이 높은 신발을 피하는 게 좋다. 그리고 튀는 색깔의 옷을 입는 것도 삼가해야 된다. 왜냐하면 정상들이 있는데 거기서 튀어 보이면 안 되니까 그림자처럼 보이지 않게 무채색의 옷을 입어야 된다. 통역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지도 요번에 제가 알았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소영 저 과장의 지금 옷 보세요. 네. 하얀색하고 검은색뿐이 없지 않습니까? 네. 누구도 거기에 주목을 끌지 않을 그런 옷을 입고 있다는 거고. 네. 제가 물어보니까 어느 때는 하루 내내 자기 이 가방에다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최근 회고록에서 네. 이 단어가 트럼프에게는 선물이었다. 네. 이렇게 회고할 정도로 굉장히 행운의 단어인데요. 그 왜 그렇죠? 그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노동자 계층은 민주당을 지지하는데 네. 지난해 그 미국 대선에서는 백인 노동자층이 그 트럼프를 지지하는 좀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발끈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그 트럼프를 지지하는 절반 이상이 굉장히 개탄스러운 집단이다. 네. 이런 폭탄 발언을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이게 어떤 백인의 보수층의 결집을 이끄는 어떤 빌미를 제공을 해줬고 아하. 트럼프가 역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네. 자,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통역하시는 분의 센스가 상대국 정상의 기분을 좋게 했고 그 회담장 분위기 자체를 띄우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영어 잘하시는 분한테 다시 한번 물어봤더니 개탄스럽다라는 단어를
보통 디플러러블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러멘터블이라는 단어는 8대2 비율로 2비율로 적게 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의도가 없었을 수도 있지만 그 분위기를 좋게 하는 데는 충분히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그리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핵심에 대해서 개탄스럽다는 표현을 여러 번 쓰신 거라는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요번에 가셔서 또 개탄스럽다는 표현을 썼고 그게 마침 또 디플로러블로 이렇게 번역되고 해서 아주 그 외교적으로 굉장히 덕을 보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이 통역하시는 통역관들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좀 궁금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의외로 이 정상회담이나 국제 외교 자리에서 동시 통역을 하는 분들이 나중에 그 자리 이후에 유명해진 분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예, 대표적으로 이제 박진 의원 같은 경우. 아, 박진 의원도 동시 통역. 그렇죠. 원래는 이제 동시 통역사를 정식으로 한 분 아닌데 네. 워낙 영어를 영어의 달인이라고 부르죠. 제가 그 연설할 때 보면 아주 그 보통 미국의 네이티브 스피커가 하는 정도의 유머를 섞어서 영어를 하는 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김영삼 대통령 문민정부 5년 동안 계속 이제 통역을 했는데 네. 그때 1993년에 에이펙 회담에 갔을 때 클린턴 미국 당시 대통령이 네. 당시에 이제 와인을 가지고 네. 전체 토스트를 하면 건배를 하려고 했는데 와인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네. 딱 건배를 하려다가 와인이 준비가 안 됐네요. 그러니까 박진 의원이 거기서 여기 생수가 마침 퍼시픽 워터예요. 그러니까 태평양 생수. 네. 그러니까 거기서 여기 태평양 생수가 있습니다. 네. 이 태평양 얼마나 큰 이름입니까? 네. 이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같이 물로써 건배를 했다고 할 정도로 재치가 있어야 되는데 자,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 도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속된 말로 빵 터진, 웃음이 터진 그 사연이 밝혀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냉랭했던 회담장이 화기애애하게 변하는 순간이었는데 어떤 사연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부터는 유근영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당시 상황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영상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그 북한의 도발이 대단히 개탄스럽고 또 우리를 격분시켰는데 그에 대해서 미국이 아주 단호하게 그렇게 대응을 잘해 주셨고 Well, thank you very much, and I'm very happy that you used the word deplorable. I was very interested in that word. I didn't tell them, I promise I did not tell them to use that word. That's been a very lucky word for me and many millions of people. 네, 되게 엄중했던 분위기가 갑자기 막 깔깔거리고 웃음소리가 막 터졌습니다. 개탄스럽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이 통역사가 이렇게 얘기를 번역을 했답니다. 디플러러블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개탄스럽다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러멘터블이라는 단어와 디플러러블 나오는데 이 단어를